아까 말씀드렸던 그 PF 사업장의 대출 상담 건수라든지 또는 그 저희 B아파트 건설 자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대출 문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한 500건 이상 정도가 상담이 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런 물량들이 다 대기 물량 해소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저희 공급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. 작년에 270만 호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주택을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생겼고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한 게 이번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손바닥 부동산입니다.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겨서인데요. 지금 건설사의 자금난을 풀어주고 또 사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약 한 5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. 해당 대책을 준비한 국토교통부의 얼굴 주택정책과 임상준 사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무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다라는 시장의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뭐 집계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?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자금 조달 지원 방안을 내세운 것 자체가 일단은 작년 채권 시장 불안 이후로 그 지나치게 PF 시장의 경색됨으로 인해서 공급이 상당히 위축이 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이 방안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PF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제 공적 보증 확대인데 이 공적 보증 확대 같은 경우는 대출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줌으로써 그 금리 부담을 좀 완화해준다는 그런 효과도 같이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좀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. 금융지원에 이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PF 사업장 한 40개 정도가 지금 대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그 아파트에 대한 이 부분들,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량들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단기 공급으로는 비아파트 외에는 없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. 그리고 3기 신도시 물량하고 신규 공공택지 확충도 실제로는 뭐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지고 입주가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을 주실 건가요?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당연히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고,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장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단기 공급에 염두에 두고 이번에 선정을 한 게 비아파트 건설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규제 합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고요. 그 외에 3기 신도시라든지 신규 공공택지라든지 이런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의 어떻게 보면 약간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또 이것 역시도 앞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저희가 금융이라든지 실물이라든지 또 저희 공공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한 만큼 앞으로 공급 정상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긴 하는데 공급이라는 게 솔직히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.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인지는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이 아니라 뭐 앞으로 이제 물량들 계획들이나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 같은 건 좀 나와 있나요? 뭐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은 대부분 공공의 어떤 추가적인 물량 확보 위주로 발표를 하였는데 이제 그 외에도 민간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물량으로 정확히 이게 몇만 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금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걸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그것들이 다 이제 실질 공급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 또 뭐 정비 사업의 갈등 해소라든지 또 공사비 분쟁 완화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또 공급 속도를 제고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또 물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것들도 참 질문들을 많이 해요. 업계에서는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가 지금 1년 한시 운영 중인데
뭐 자금도 그 수혈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더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더디게 된다라면은 네. 그 기간이 한시적인 그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계획들도 갖고 있는지. 사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벌떼 입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방지하려고 네. 원칙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네. 규정을 해놓은 것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뭐 1년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건 약간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내년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좀 보아가면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시장의 회복의 속도에 따라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현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.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비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도 하면서 소형주택 얘기 뭐 요것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그 가격이라는 수준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상향을 했어요. 근데 뭐 체감하기에는 소폭인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 가격이라면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막상 아까 수도권하고 지방 얘기했는데 과연 그 가격대에 주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냐? 라는 뭐 얘기들도 하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뭐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건설이라든지 뭐 금융비가 올라가서 그런 상품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답변을 주실 건가요? 이게 이제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의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. 네. 이게 사실은 시세 기준이 아니고 그 공시가격 기준입니다. 네. 그래서 수도권이 이제 예를 들어서 1.3억에서 1.6억으로 상향이 됐다고 하면 이게 시세로는 한 2억에서 2억 4천 정도까지 상향이 된 거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제 2억 4천 이하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그런 신축 소형 비아파트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가격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택에 좀 수요가 많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분들의 어떤 수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또 저희가 이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에 관해서는 그 가격만 상향을 한 게 아니고 또 원래는 그 청약에서 그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던 무주택 간주 기준을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좀 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대책 발표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? 뭐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그때보다 개선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뭐 개선이 됐습니까? 사실 아직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뭐 그러니까 9월 말에 발표했으니까 이제 10월달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10월 물량이 집계가 안 되긴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요.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PF 사업장의 대출 상담 건수라든지 또는 그 저희 비아파트 건설 자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대출 문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한 500건 이상 정도가 상담이 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런 물량들이 다 대기 물량 해소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저희 공급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. 또 한 가지 약간 특이할 만한 점이 지난달 말에 발표했던 9월 인허가 물량이 올해 중에 사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. 그리고 또 5개월 만에 또 반등한 수치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대책이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공급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 특정 지역만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비아파트 건설 지원 그래 뭐 이건 좋다 이건데 그 효과가 지금 이런 효과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건설들이라든지 뭐 공급을 하면은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벗어난 지역들도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은 수도권 등 그 일부 지역에만 그 효과가 있는 건지. 비아파트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이랑 지방을 가리지 않고 한도 7,5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에 대해서 좀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좀 집값이 이제 낮은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또 지방에도 또 어떻게 보면 훈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오피스텔 관련된 이슈들이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. 뭐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상품 자체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갔을 때 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도 그 역할들도 하고 있고 또 임대 사업자들도 많은 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든지
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대해서 좀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. 오피스텔이 워낙 약간 이쪽으로도 갔다 이쪽으로 갔다 참 애매한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좀 의견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당시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는 없나요?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다른 주택 공급 방안이랑은 약간 결이 좀 다르다고 예, 볼 수 있을 것 네,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좀 인위적인 수요 촉진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네. 있다는 입장이고, 약간 오피스텔 같은 좀 특정한 어떤 주거 형태에 대해서 네. 뭔가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이제 네. 지원을 하는 것이 또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시장 상황 같은 걸 좀 봐가면서 판단할 네.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 또 이 어떻게 보면 주택 정책에는 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네. 또 과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 같은 네. 이제 뭐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비주택은 비주택으로 보고 이제 이런 원칙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는 이제 뭐 봐야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효과, 이 수요 대책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반응이 팍팍 나타나거든요. 근데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둔한 느낌을 좀 받아요. 그래서 과연 이 가시적인 효과, 뭐 이런 것들은 언제쯤 나타날지.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 공급이 워낙에 텀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주택 공급 대책은 사실 좀 발표를 하면 좀 티가 안 나는 그런 네, 느낌이 좀 네, 있긴 한데요. 네.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경우 인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까지도 뭐 수개월씩 걸리고 네. 하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시차가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네.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뭐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그리고 또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을 함으로써 좀 업계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로 봤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면 좀 어느 정도는 대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공급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그 플랜이다 보면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과연 이 공급 대책 활성화에 대해서 꾀하고 있는 방향성, 그건 뭐예요?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. 네. 그 저희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처다 보니까 네. 작년에 발표했던 그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 인허가가 위축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걸 해결하려고 네. 이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고, 네. 작년에 270만 호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주택을 네.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,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생겼고, 이제 그 네. 부분을 보완한 게 이번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공급 대책 활성화가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런 계획들도 좀 갖고 있는 건지. 저희가 이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빠른 후속 조치였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약간 정상화 궤도를 벗어나 있는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네. 올려놓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였기 때문이고요. 네. 이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. 그 업계와 이제 간담회를 가지면서 네.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또 저희 대책에서 혹시 좀 미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네. 아니면 좀 세부적인 이행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는 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청취를 하고 또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탁상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 뭐 업계와 소통을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빠른 답을 찾아서 정상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. 주택정책과 임상준 사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. 앞으로 주택 공급이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양질의 주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주택 공급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 임상준 사무관님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손바닥 부동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